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자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유형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향은 안녕하세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남녀가 만나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꼭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혼할까 말까 이런 생각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이건 바로 성향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향별로 상대방이 앞으로 함께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도 아주 쉽고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의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형들. 먼저 소금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성향의 특징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나 직장 내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부분이 있겠죠. 그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부지런하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하거나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실망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예의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매우 정리정돈이 잘 돼 있거나 깔끔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또는 일상에서 가족들을 잘 챙기거나 중요한 행사나 대소사를 잘 기억했다가 챙겨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금산 성향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잘 지키면 아주 이상적인 사이가 될 수 있죠.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라산 성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 기질이 다분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면서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죠. 화라산은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에게는 확 차이가 날 정도로 대하는 걸 보면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독단적이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이 성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나는 예의가 없어도 너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말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솔직한 화라산은 감정 변화가 잦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면서 기다려주는 상대방을 볼 때면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라산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 내가 왠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화라산은 굉장히 가정, 패밀리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바운드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는 것보다 내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꾼 소리를 많이 듣는 마음형들입니다. 그 중에 지중해 성향은요, 아주 따뜻하고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챙기다 보니까 오지랖이 좀 넓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제일 어려운 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 성향은 급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느리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향의 제일 큰 강점은요,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상대방에게도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막상 내색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성향에게 사랑은 배려죠.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만큼이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길 바라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해버리거나 간섭받기 싫어하거나 점점 더 나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게 할 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일상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줄수록 이 사람 곁에 쭉 있으면서 챙겨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마음형의 두 번째는 사막형 성향입니다. 사막형 성향은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향은 워커홀릭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며 달려가는 성향이에요. 사막형에게 있어서 사랑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미래의 내 가족을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유형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향은 티는 안 나도 상처 참 잘 받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도 심하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나는 왜 신경을 안 써? 너는 너밖에 몰라.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황이나 마음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이나 말에 큰 실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형은 일할 때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한참 바쁠 때 상대방이 나는 신경 쓰지 마, 마음 편히 일해 라는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한마디에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과 마음까지 알아주는 상대에게 크게 신뢰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형의 세 번째 호수 성향인데요. 정말 전형적인 마음형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감성적이면서 민감하고요. 사랑 표현도 매우 잘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예쁜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수형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전혀 감정을 몰라주고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식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호수형의 경우 특별하지 않은 어떤 평범한 날 무심코 이야기했던 것을 갑자기 선물을 하거나 평소에도 당신 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주 느끼게 해주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자, 마지막은 머리형인데요. 머리형은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형의 첫 번째는요, 미로 성향입니다. 미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궁금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죠. 이 궁금증은 기본적으로 걱정이나 불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생각을 정리해야만 하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해주는 사랑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이 성향은 불안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것에 큰 안락감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성을 깨는 기분파의 성격이나 즉흥적인 행동을 하거나 낯선 곳에 나를 자꾸 데리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늘 막연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묻는 만큼 자신에게도 묻고 말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함께 공유해주고 평소에 잘 설명해 주거나 앞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상대방을 보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형의 두 번째 에베레스트 성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대인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선호하죠. 자신만의 어떤 판단과 기준의 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고집이 좀 세고 타인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감정에 공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감정이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성향은 탐구하는 일정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향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수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의 성향의 사랑은요, 대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 말만 계속하고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기다려주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는 와이키키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인데요. 이 성향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에너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가 있죠. 스스로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연애를 하는 것도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좋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성향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소모임이나 많은 활동들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때 이 즐거움을 깨는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함께하는 게 즐겁다고 느끼지 못해서 사랑이 식어버릴 경향이 있죠. 이 성향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통제를 자주 하거나 자신을 억압하려고 할 때 마음이 힘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함께 있을 때 즐겁거나 재미가 있거나 통제를 잘 하지 않거나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결혼을 결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연애나 결혼은 서로 다른 인생이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성향별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들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겪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지고 선택했던 것들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건 사람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성향만 확실히 알아도 이 사람이다 싶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타이밍과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성향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꼭 성향 검사 해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하면서 아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여러분의 성향에게 제일 잘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궁합이 좋을지, 결혼 생활이 안전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